지금 여기가 어디냐 중국 간수성인데 모래 폭풍이 뭐 와가지고 뭐 저리 뒤집어졌다네. 무섭지? 대낮인데 저렇대요. 지금 한국에 코로나 지금 백신 때문에 백신으로 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극장에서도 지금 뭐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뭘 좀 할인을 해준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에어 부산에서도 뭐 무료 좌석 제공 이벤트를 하는데 중국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다가 한 개 올려봤는데 중국에 백신을 안 맞았다고 마트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국 백신을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맞지 마라 그러거든요. 아마 수입을 좀 할 거니까 좀 더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4차 유행이고 아주 뭐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또 안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또 꾸준하게 우리가 또 그래 왔고 언젠가는 좀 풀린다고 좀 생각을 해요. 배달앱 시장에 보는 당근 배달, 쿠팡, 배달의 민족, 뭐 UFO 이런 쪽에서 지금 빨리 배송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마켓커리에서 새벽 배송 시작했잖아요. 그런 배송 시스템들이 지금 덩치 큰 회사들에서는 가장 화두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배송이라는 게 지금 네이버하고 우리 이마트, 신세계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이버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아마 이마트에서 배송을 하고 그런 시대도 올 줄도 모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 거고 사전에 뭔가를 좀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경쟁력 있는 그런 셀러가 되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뭔가 좀 바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6월 달에 바뀌었다 그러더라. 한 요 근래에 바뀌었다 그래요. 네이버 로직이 좀 뭔가가 좀 움직였다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좀 바로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블로그 마켓이 올해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혹시 그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마트스토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 노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로 해서 유입을 시키면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글 쓰는 거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 계정이거든요. 제 블로그로 우리 회사 계정이라서 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가입하시냐 그러면 여기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블로그 마켓 가입 있죠. 요거를 하시면 블로그에서 물건을 바로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뭐 5일인가 그렇게 걸린답니다. 팔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요. 쇼핑 키워드가 있고 블로그 키워드가 있고 그러는데 블로그 키워드도 내가 거기서 먹어서 상품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핫한 그 제품 그 비누방울 총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는 거 그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비누방울 거품 뭐 만들기 여기에다가 제품을 그냥 올려버리면 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경쟁도 딱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딴 데로 또 안 가요. 그냥 여기서 뭐 구매하기 있으면 바로 여기서 구매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다른 키워드를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쪽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결제도 네이버 페이하고 연동돼가지고 결제도 바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쿠팡하고 네이버가 차이점을 이제 3모델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쿠팡은 아마존을 벤치마킹을 한 거고 네이버는 쇼피파이를 뭐 벤치마킹을 한 거고 다 방향이라든지 소비자 편익, 혜택 지향 셀러들한테는 쿠팡이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놓칠 못한 이유는 유입.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쿠팡 이 이슈가 뭐 뉴스에도 나고 막 그러던데 떼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쿠팡은 적자를 계속 내다가 계속 내면서도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왜냐면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처음에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적자를 내더라도 분명히 흑자 전환을 시키고 기업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성장할 거예요. 쿠팡이 판매만 잘하면 좋은 거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있죠. 카카오 쇼핑 라이브, 뭐 CJ 온스타일, 배민 쇼핑 라이브도 있고 밴드에도 뭐 라이브로 뭘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라이브 커머스는 대세가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뭐 연합하고 확장하고 뭐 인수하고 지금 얘들이 지금 연합을 했잖아요.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아마 퀵 배송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주문하면 집에 퇴근할 때 집에 딱 와가 있을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11번가하고 아마존하고 합쳐졌고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를 했고 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까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판다링크라는 곳이에요. 대표님 다 아시죠? 키워드도 조사하는 회사인데 저는 키워드보다도 그냥 콘텐츠 랭크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즘 하도 밀키트 많이 하잖아요. 뭐 떴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꾸준하게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키워드에서 이 플랫폼이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유튜브도 하셔야 된다. 꼭 유튜브를 해서 제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대표님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아까 우리 저 블로그 마켓처럼 유튜브도 마켓이 생길 줄도 모르잖아요. 레드밀이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레드밀이란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밀키트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래. 거의 뭐 봉지 뜯어가지고 바로 먹는 거 뭐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밀키트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밀키트라는 키워드 이게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017년에 15억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게 작년에 1000억이랍니다. 이거 뭐 100배 성장? 아마 올해는 1000억 더 되겠죠. 그 정도 성장을 지금 했어요. 한 1500, 제가 볼 때 한 2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고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일일이 하려 하니 그게 더 일인 것 같아서 밀키트 제품이 아마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샐러드를 보면 밀키트 가지고 성장한 샐러드들이 저 좀 많이 봤어요. 물론 중국 소싱하고 제품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밀키트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가장 큰 차이가 시간이라 그러네. 겁나 빨리 되는 거. 볶거나 삶거나 복합적인 방법으로 조리해야 하는 밀키트는 장보는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은 있지만 조리하는 시간이 다소 길고 설거지거리와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네. 반면 레드밀은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조리되어 있어서 조리 시간이 10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 들어가는 야채 같은 것도 미리 다 볶아 놓고 뭐 그렇게 뭐 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냉장 레드밀은 육수와 소스를 직접 만든다 그러네요. 기존 밀키트는 우리 좀 공장에서 그런 소스들만 막 사서 미리 막 였잖아요. 앞으로 이 시장은 분명히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7월 초에 나온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온라인 소비 동향에 대한 통계청 자료거든요. 밀키트를 말씀드렸지만 음식 서비스가 2조 1000억이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1조 3000억이고 음식 서비스는 꾸준하게 재구매가 또 일어납니다. 만만 깽판을 안 치면 전년 동을 대비해서 3조 3천억이 증가를 했답니다. 이 엄청난 수치잖아요. 모바일이 거래액이 8조 6천억에서 11조 4천억으로 한 3조 정도가 뛰었고 비중도 68%에서 71%로 모바일 비중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 때 모바일에 최적화된 거를 하면 더 좋겠죠. 어필을 하기가. 5월 달에만 온라인 쇼핑이 16조 500억이랍니다. 온라인 소비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성장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값 오르듯이. 그래도 음식 서비스가 아주 많죠. 증가액이. 그리고 자동차 용품은 아마 여기에 자동차가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제품 소싱하실 때 그럼 어떤 카테고리가 시장이 성장을 쭉쭉쭉쭉 더 하고 있으니까 이런 카테고리에서 손을 한번 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닙니까? 제가 요거 내용 카페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대표님들 그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봐보세요. 아마 그 내용 보시면 주위에서 막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마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독식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저 독식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빼들어 올 수 있어요. 이런 통계라든지 어떤 인사이트들,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파는 것만 죽어나 살아 그냥 파고 있으면 물론 당연하게 열심히는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세상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요거 좀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택배 중국 시스템이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겠죠. 틱톡도 지금 그 구매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 대표님 혹시 아시죠?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거든요. 틱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게 뭐 매물로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배송 시스템 자체가 중국에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배송 시스템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지금은 틱톡 하는 애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샤플링이나 다모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그 통합 프로그램 있잖아요. 통합 솔루션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모든 택배사의 어떤 그거랑 다 연결이 다 된답니다. 지금 이 종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못 쓰게 한답니다. 알리바바하고 틱톡 싸워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고 배송 시스템 때문에 또 중국에서 콰이쇼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결제가 또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거의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나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냥 판매 채널로 아마 활용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이 회사의 배송 시스템도 틱톡이 가져갔대요. 틱톡 매출이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순수하게 틱톡에서 나온 매출이 1000억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뭐 징둥이나 타오바오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판매자들이 들어가서 그 하는 거고.
쇼피가 소비자들 구매 유형을 이렇게 다 빅데이터를 모집을 한다 그럽니다. 보통 소비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저 친구는 뭔가를 뭐 하는 사람이다 해서 뭔가를 혜택을 더 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들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상품이 어떻게 팔렸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뭐 재구매가 얼마큼 되는지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쇼피가 일본 애들한테 문 열어준다고, 지금까지는 문을 안 열었는데 이게 이 내용이 한국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경쟁하는 일본 사람들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